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공입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 주말 잘 쉬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팟캐스트 신과 함께 백투더 베이직 3탄 편에 출연하신 전업투자자 정채진 프로님이 주가와 실적 괴리를 보기 위해 재무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엑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엑셀을 만들어 보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다룰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엑셀은 오늘 영상 올리는 설명란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 다운받아서 필요한 수치들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활용법 보여드리기 전에 해당 방송을 들으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주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먼저 전업투자자 정채진님은 현재 시장은 특정 섹터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쏠림이 해소될 때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만 또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언급하셨고, 그 기회는 현재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시장의 관심이 특정 섹터로 쏠리면서 주가는 많이 빠진 주가와 실적의 괴리가 심한 섹터에서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럼 저를 포함한 주린이들은 그런 섹터, 그런 주식이 뭐가 있지? 어떻게 알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정채진 프로님은 방송에서 주가와 실적의 괴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재무 데이터를 엑셀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데이터 엑셀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의 인덱서를 잠깐 설명드리면, 신과 함께 팟캐스트를 청취하는 방법을 모르는 주린이분들은 지금부터 영상을 쭉 시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팟캐스트 청취법을 아시는데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린이분들은 영상 3분 10초부터 보시면 되고, 1번과 2번을 다 건너뛰고 엑셀 활용법부터 바로 듣고 싶은 주린이분들은 영상 4분 30초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팟캐스트 신과 함께를 모르시는 분들, 이름은 들어봤지만 청취하는 법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팟캐스트 신과 함께를 청취하는 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11일, 12일 토요일, 일요일에 업로드된 정채진 프로님의 에피소드를 청취하려면 유튜브 채널에는 업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팟빵을 이용해서 신과 함께 채널을 듣거나 모바일에서 페이지2 어플을 설치한 후 청취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팟빵을 통해 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이버에 팟캐스트 팟빵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웹사이트의 최상단에 팟빵 홈페이지가 뜨는데요. 클릭하신 다음에 방송 검색에 신과 함께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상단에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신과 함께 방송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신과 함께 백투더 베이직 3탄 1부 그리고 2부, 이 두 가지가 해당 에피소드를 클릭하시면 로그인하지 않아도 방송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바일에서 페이지2라는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해당 내용을 청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엑셀 데이터 활용을 알아보기 전에 주린이를 위해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 하나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에 어떤 기업이든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를 보면 연결 재무제표 혹은 별도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가장 상단에 매출액, 그 다음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이익, 그리고 가장 하단에 주당 순이익이 적혀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가장 윗단에 적혀있기 때문에 탑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끔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탑라인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말은 곧 매출액이 성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매출을 만드는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그리고 관리비, 가장 대표적으로는 직원의 임금 같은 것이 판관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 판관비를 빼고 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이익을 합치면 순이익이 됩니다. 순이익은 재무제표의 가장 끝단에 적혀있기 때문에 바텀라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주 간단하게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영상의 하이라이트인 정채진 프로님이 알려주신 재무 데이터를 확인하고 엑셀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데이터를 만들 때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살펴본 매출액, 매출 총이익, 판관비, 영업이익, 순이익, 이 5가지의 항목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분기의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이런 자료를 10년치 자료를 주는 특정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자공시 시스템 사업보고서에서 실제로 하나하나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comp.fnguide.com에서 요약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키움증권의 HTS를 사용해서 해당 정보를 한 번에 복사하고 끌어낸 다음에 이를 지금 보시는 차트로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결과물은 가장 최근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분기별로 매출액, 매출 총이, 판관비, 영업이익, 순이익을 시계열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 판관비, 매출 총이익과 판관비,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대 영업이익률 등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국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내고 싶은 점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매출액, 그리고 빨간색인 영업이익의 추이와 실제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고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빠져있는 기업 주가와 실적의 괴리를 바탕으로 해당 공부를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말씀드리지 않고 잠깐 설명드리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에 다시금 조금 상승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데 반해서 기업의 주가는 올 3월 최저점을 찍을 때는 과거 2005년 6년에 최고점을 찍을 때의 주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유의해서 살펴보실 점은 해당 기업의 주가 수준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훨씬 더 높아졌는데 주가는 같아 2005년 6년 수준이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은 현대차였는데요. 물론 지금 재무 데이터는 6월까지의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6월 기준의 주가와 재무 데이터로는 실적과 주가가 굉장히 큰 괴리를 보이면서 큰 투자 기회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6월의 현대차처럼 해당 매출액과 영업 실적은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주가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찾아보는 것이 재무 데이터 활용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데이터를 5분이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엑셀 툴 활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에서 화면번호 0663 기업 개요 화면을 열어주세요. 기업 개요 화면을 열어주시면 재무추이라는 창이 하나 뜨는데요. 왼쪽 상단에 톱니바퀴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필드 설정입니다. 이 필드 설정을 클릭하신 후에 재무추이 설정에서 손익계산서 부분에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판관비, 당기순이익, 그리고 시장평가지수의 주가 이 6가지 항목만 클릭하신 상태로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옆에 연관 그리고 분기가 있는데요. 우리는 분기를 기준으로 재무 데이터를 볼 거기 때문에 분기를 클릭하신 후에 해당 표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엑셀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이 엑셀로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엑셀에 우리가 필요한 분기별 주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매출총이익, 판관비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 정보들을 드래그 하셔서 복사를 하신 다음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유하는 엑셀의 분기 탭에 가셔서 결산 연도 부분에 해당 내용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해당 내용을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키움 탭에 있는 수치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키움 탭에 있는 수치가 정확히 맞는지 살펴보려면 수치 하나만 살펴본다면 2020년 6월 매출액이 21조 8천억 원으로 찍히는데 분기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21조 8,590억이 찍혀있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데이터를 붙여넣기만 해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래프들이 해당 수치로 해당 엑셀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두 바뀌기 때문에 간단한 재무 시각화를 정말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했다면 우리는 하나씩 이러한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하고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를 공부해 나가는 게 투자의 가장 기본이라고 정채진 프로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현대차의 재무 데이터를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0년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한 이후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왜 영업이익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11년, 12년부터 18년, 19년까지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지 공부해봐야 할 것입니다. 영업이익이 감소한 건 결국 판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재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관비에서 어떤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영업 레버리지를 낮췄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무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어떤지를 간단하게 시각화하고 스크리닝하기 위함입니다. 한 번만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키움증권 0663에서 재무추이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재무추이를 조회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엑셀로 보내기를 클릭하시면 분기별 삼성전자의 데이터가 엑셀로 나오게 되는데요. 해당 데이터를 모두 복사하신 다음에 말씀드린 분기별 결산 연도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삼성전자의 데이터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매출액 대비 주가의 수준이 지금 그래프와 같이 나올 때는 삼성전자가 2017년 12월 이후로 50대 1의 액면 분할을 했는데 해당 데이터를 끌어올 때는 2018년 3월까지 액면 분할이 되지 않은 수치가 그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이를 조금 수정해주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를 액면 분할하는 기준으로 수치를 수정해주면 해당 그래프가 아래와 같이 이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주가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엑셀은 오늘 영상 올리는 설명란에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 다운받아서 필요한 수치들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해당 엑셀은 특별히 어려운 함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VLOOKUP 함수만 사용되어 있는 건데요. VLOOKUP 함수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VLOOKUP 함수 사용법을 확인하시면 VLOOKUP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게 이 엑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건 이 엑셀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운받은 재무 데이터와 이 엑셀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판관비, 그리고 순이익의 흐름의 변화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HTS에서 확인하고 이를 엑셀로 내보내서 재무 시각화를 만드는 작업은 정말 1분이면 할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한데요. 이 다음에 주가와 실적의 괴리를 확인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신과 함께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정채진 전업투자자님은 주가와 실적의 괴리를 확인하는 건 공부의 시작일 뿐 그것만으로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차트 혹은 뉴스만을 보고 그 스토리에 주식을 투자하고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되는데 기업을 볼 때 차트보다는 조금만 더 들어가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재무 데이터의 5가지 요소를 뜯어보기만 해도 80% 이상은 기업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매출액은 물건의 가격 곱하기 수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가격을 나눠보고 물량을 나눠보는 작업, 이익이란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액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빼는 거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단지 매출액, 영업이익, 판관비로만 볼 게 아니라 가격의 변화가 있었는지, 물량의 변화가 있었는지, 비용은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지 등을 나눠서 시계열을 길게 해서 산업과 기업의 특성을 보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는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 단가, Average Sales Price라고 하는 ASP가 왜 증가했는지, 왜 하락했는지, 비용에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 있는데 해당 기업은 산업 내에서 제품을 만들어낼 때 고정비가 높은 산업인지 변동비가 높은 산업인지, 이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는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지, 비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투자는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등 판매, 가격, 영업 레버리지, 비용 효율성, 투자 효율성 5가지 부분에서 재무 데이터를 뜯어본다면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큰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사업보고서를 꼼꼼히 읽으면 다 확인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셨는데 특히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하면 좋은 것들로는 그 기업이 경제적인 해자가 있는지, 즉 경쟁력이 타사 대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업보고서를 읽을 때 아래에 적혀있는 8가지 문구들이 많이 적혀 있을수록 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8가지를 잠깐 살펴보면 소모성 부품을 팔거나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어려운 업종, 기술 축적이 장기간에 필요하다 혹은 노하우가 이 제품의 신뢰성이 필요하다,
구매를 할 때 가격, 납기, 품질 중에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기술 집약적 장치 산업이나 진입 장벽이 높다. 기존 선점 업체의 독과점이 존재한다. 협력 업체를 유지 관리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등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특별히 이 기업이 경제적인 혜자가 있는지에 주목해서 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기업과 실적의 괴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HTS에서 재무 데이터를 엑셀로 내보내서 간단하게 차트로 확인하는 방법부터 그 엑셀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야너주 구독자분들도 제가 공유한 엑셀 활용해서 한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나가신다면 분명히 투자 실력이 올라가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